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저희 정규제 TV의 페이스북에도 많은 분들이 이 프레이즈 보고서라고 하는 동영상이 뭐 일부에서 뭐 5부까지인가요? 뭐 여러 건이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개발연대의 그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박정희의 공이 아니다. 박정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말하자면 뭐 혼을 내고 이래가지고 미국이 바로잡아서 한국의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외자 도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미국의 공로지 박정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요지의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동영상이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정규제 TV가 그런 만화 비슷한, 만화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무슨 일본의 뒷골목에 왜 이상한 컬트 집단 뭐 이런 애들이 만든 비슷한 주술적이고 무슨 부두 저널리즘도 아니고 도대체 정체불명의 밑도 끝도 없는 조잡한 편집에 만화적인 기법까지 아주 박정희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이런 내용으로 일관해 있는, 그것도 짜집기와 편집과 프레이즈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아주 짜집기로 인용을 한 거죠. 짜집기로 인용을 해서 아주 독특한 자료를 만들어.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기분을 느꼈는데요. 마치 자기 부모를 고발을 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자랑 삼아 다니는 어린 철없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있었던 어린 아이들이 이죽거리는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는 말하자면 미국의 프레이즈 보고서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일방적 견해를 담아 있는 보고서 중에 또 일부를 아주 악의적으로 짜집기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마치 괴물 비슷한 아주 무슨 작은 악당 비슷한 뭐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어린이 뒤에 어떤 집단, 사교 집단도 아니고 미친놈들도 아닌 이상한 집단 애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미국의 혼이 나고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고 미국의 소위 형님들이 와서 박정희를 꿀밤을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좋아서 죽겠다는 듯한 그런 만화적 기법으로 작성된 프로가 이 프레이즈 보고서라고 하는 갑자기 이상하게 나타난 보고서입니다. 그게 지금 선거전국에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조직적으로 최근에 저희 정규제 TV 페이스북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신고에 의하면, 심지어 어떤 전교조 교사가 교실에서 그것을 틀었다는 겁니다. 정통 경제 과목도 아니고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제대로 담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쓰레기를 교실에서 튼 전교조 교사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는 이 프레이즈 보고서라는 걸 무시해버릴까 그러다가 세상에 워낙 잡다한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시해버리려고 하다가 교실에서까지 틀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기어이 좀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또 방대한 또 아마 여러 가지 편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배경을 알아보니까 약간 복잡한 또 배경도 있고 이래서 제가 직접 경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부터 한 분씩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성신여대 김용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님도 맡고 계시고요. 아마 최근까지 또 과거사위원회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현대사의 어두웠던 여러 가지 면들도 늘 쭉 봐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객관적으로 얘기를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우선 정치 파트에 김용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예. 프레이즈 보고서라고 이 동영상 보셨죠? 네네, 예, 봤습니다. 누가 어떻게 만든 겁니까? 거기에 이제 써져 있는 것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예. 사구통일평화재단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19가 아니죠? 네, 사구통일재단. 예. 그건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인혁당 뭐 이런 단체였나요? 네네.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가족분들이 이제 출연을 해서 아, 돈을 내서 네. 직접 그 모임 단체는 아니고. 예. 그 2007년 12월에 창립된 단체고요. 2010년. 2007년. 아, 2007년. 네. 그리고 이사장이 문정현 신부가 이사장으로 정의구현 사재단 하는 그 문정현 말이죠. 예.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 로만 카톨릭에서 한국의 정의구현 사재단이 오버하고 있다. 정치 활동하고 있다. 그 하는 것을 지적한 레터를 보냈다 그래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 문정현은 활동하는 모양이죠. 글쎄요. 그 단체 지금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어떤 돼 있고. 네. 그 사구통일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하고 그 재단에서 돈을 낸 모양이죠.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는 어디 단체입니까? 친일 인명사진 했던 거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임종국 씨인가요? 임종국이 하고 그 밑에 임원영 씨가 있고 아마 이런 네. 이상한 조직 같은데. 그래서 그 프레이즈 보고서 그 동영상 보셨죠? 소감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 제목이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해서 제가 예. 프레이저 보고서를 좀 과거에 보고, 예. 연구를 한 적이 있어서, 아, 그렇군요. 예, 그 프레이저 보고서 내용이 방대한데, 그걸 예. 어떻게 소개했나 봤는데, 내용은 프레이저 보고서하고 좀 다르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혀 예.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프레이저 보고서에 없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왜 명칭을 붙였는지 조금 의아할 정도로. 실제로 모르는 네. 사람이 이제 그 동영상을 쭉 보고 있어도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프레이즈 보고서 내용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자기들의 주장인지가 불명하게 막 섞여 있어요. 네네. 그런 걸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하려고 의도하지 않고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청중 수준을 좀 쉽게 가져가고 아마 굉장히 단순하게 그 논리를 전개하고 그러는 것이 프레이저 보고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프레이저 보고서는 그것은 굉장히 전문가들 수준으로 돼 있는데 예. 이 동영상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이즈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짜집게 한 것이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일부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많이 사실 거론되는 건 아니고 예. 극히 일부를 짜집게 거기서 해가지고. 인용을 했다 뭐 그 정도로 보입니다. 예. 프레이즈 보고서 자체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프레이저 보고서는 제가 좀 그 배경 설명을 예. 드리면 그것은 이제 1969년부터 79년 사이에 예. 한미 간의 외교 갈등이 좀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교 갈등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주한미군 철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69년부터 79년까지 미국이 이제 주한미군을 계속 감축해 나가는 그런 예.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게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안보가 약해지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발하고 예. 또 자주 국방이라든지 여러 예. 가지 조치를 이제 취하고 있었고 또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예. 박정희 정부가 좀 그 유신헌법 개정을 예. 해서 그 인권을 좀 탄압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카터 행정부에서는 예. 또그 문제를 삼고 외교 문제를 삼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철군이 문제가 되고 미국에서는 이제 반대로 한국 인권이 문제가 예, 되고. 인권을 문제 삼고 하면서 한미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그 시점에 당시에 이제 미국 의회 하원에서 프레이저 하원의원이 이제 주도하는 예. 국제관계 소위원회에서 한미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예. 방대하게 그때 조사했던 거는 뭐 박동선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예. 또 언론에 또 스캔들이 터져서 예.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뭐 조사를 하게 됐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한미 관계를 역사적으로 쭉 예. 한 1945년부터 시작해서 한 70년대 후반까지를 조사를 하는 그 아주 방대한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45년부터 70년도 중반까지 한미 관계 전반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집대성한
뭐 이런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있었던 겁니까, 그 자료가? 그건 아니고요. 예, 네. 그건 아니고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한미 간의 정치, 경제, 군사, 뭐 심지어는 교육이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방대하게 이제 개관을 한 겁니다. 개관. 한미 관계 전체의 개관이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체를 개관하면서 어떤 말하자면 결론 부분에서 뭐 정책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뭐 정책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참조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가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했다. 이제 그런 의혹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박동선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박정희 정부가 도대체 얼마나 방대한 활동을 했느냐 미국 안에서 그런 것을 사실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역으로 이제 추적해서 한미 관계 초부터 이제 쭉 조사를 하면서 예. 미국이 그럼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한국의 어떤 군사 원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걸 했느냐 그것도 아마 다 그 안에 조사해서 포함된 그런 보고서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 파트 일부를 떼내 가지고 마치 한국의 경제 개발이 박정희의 공로나 한국의 어떤 자립적인 그런 어떤 프로세스라기보다는 미국의 코치 때문에 미국의 전적인 공이지 한국 그 박정희의 공은 아무도 없다. 박정희는 오히려 거기에 저항했을 뿐이다. 뭐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보고서는 전혀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미국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고 또 미국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미국이 뭘 했다. 미국이 뭐 박정희가 뭘 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한미 관계에서 미국이 원조를 한 부분 또 미국이 경제 자문을 한 부분 뭐 그런 것이 언급되어 있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중립적이고 또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필체로 사실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요. 예. 근데 박정희가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거기 보면 이제 뭐 김형욱 얘기도 나오고 뭐 갑자기 또 뭐 일본 얘기도 나오고 박정희가 친일파였기 때문에 일본하고 협조가 잘 되었다. 뭐 일본이 박정희를 불러서 아주 귀엽게 봐주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나오잖아요. 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는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없습니다. 예. 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예, 거기는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그 기술된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어떤 그 기구가 미국의 자문 활동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에 중점이 돼 있고 정책이면 정책 이슈가 돼 있지 어떤 인물 중심으로 해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이 어떻게 봤다 사실 그런 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뭐 프레이즈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기도 그렇죠. 제목이 좀 그래서 제가 좀 제목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목하고 맞지 않는 내용으로 그 동영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가 친일파였기 때문에 일본 극우 세력의 도움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은 거기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말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 진짜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프레이즈 보고서인지를 조차 사실은 일반인으로 볼 때는 구분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목만 그렇게 붙였지 내용은 전혀 다른 구성과 다른 각색으로 짜여진 그런 동영상물이다. 이렇게. 근데 이 동영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거기 보면 저도 보니까 뭐 100년간의 전쟁이다 뭐 어떻다 해서 이승만 편도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중등학생 정도의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무슨 교육이나 선전용으로 제작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동용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뭐 제작된 그런 흔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그게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선거 기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선거에 좀 맞춰서 이것이 지금 인터넷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뭐 의도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승만 편은 혹시 보셨습니까? 이승만 편 조금 보다가 제가 앞부분 조금 보다가 말았습니다. 예. 왜 마셨어요? 그 뭐 길고 뭐 그렇게 또 크게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해서 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기 보면 이제 뭐, 참 저도 그걸 보다가 기가 막혔습니다만은, 그게 뭐 돼지를 잡아서 뭐 수출하거나, 생선을 잡아서 수출하거나, 토끼의 털을 깎아서 수출하는 한국을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이상한 나라인 것처럼 묘사하는 대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참 눈물을 흘리는 감동적인 얘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그게 아니고 여인들이 머리까지 잘라서 팔았었는데, 달러가 없고 먹고 살고 가난한 나라에서. 근데 그걸 그렇게 무슨 조롱거리로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이 비열한 인간들이라고 느꼈어요. 우리 우리 선배들이 토끼털까지 깎아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을 극복한 이야기인데, 돼지 잡아서 팔고, 돼지고기를 팔고, 생선을 잡아서 팔고, 토끼털을 잘라서 팔았다고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나라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저는 또 하나 깜짝 놀라는 대목이, 왜 60년대 초반에 우리가 미국이 원조가 끊어지고 미국하고 관계가 순조롭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에 광부도 보내고 독일에 가서 어떻든 돈을 좀 빌려보려고 하면서 독일 광부가 나가고 이랬던 과정이나 이런 참 우리 스스로 일궈냈던 눈물 나는 노력들은 완전 생략이에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담고 있는 어떤 충실한 그런 어떤 동영상물이 아니고 예.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아주 조금 조잡하게 사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뭐 누가 뭐 영화 장면도 나와요. 무슨 인디아나 존스 영화 장면인지 뭐 한국을 향해서 미국이 말하자면 채찍을 휘두르고 뭐 이런 만화 비슷한 장면도 나오고 이래서 저는 정말 참 굴욕감을 느껴서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하는 그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그걸 민족문제연구소는 평소에 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직이 그런 정도 수준입니까? 글쎄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민족문제연구소는 그야말로 뭐 민족운동이라든지 일제시대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어떤 책을 주로 이제 발간하는 또 어떤 기획 연구를 뭐 거기서 주도하는 뭐 그런 연구소나 출판사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저도 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런 것을 했을까? 조금 의문이. 근데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홈페이지에 저도 소위 이제 친일 인명사전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덜 일반에게 알려져 있어서 그 단체인가? 그 단체 같은 이런 말하자면 친일 문제에 있어서 뭐 잣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인가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 뭐 100년 전쟁이라고 뭐 역사 전쟁 뭐 이렇게 해놓고 그게 쭉 이게 올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수준 미달의 작품을 만들었나 하고 느꼈습니다만은.